제가 진짜 기다리고 기다렸던 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의 후배가 생긴 해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희대 김미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 25년도 수시와 그리고 편입을 위한 3월 정규반 수업을 모집하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사실 다른 영상을 보고 온 친구도 있기는 하겠지만 올해는 굉장히 전달해드려야 될 이슈가 엄청 많아요. 그 중에서도 경희대 김미미였던 제가 올해 연세대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희대 김미미가 아니라 연세대 김미미로 잘 멘트할 수 있도록 좀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를 졸업한 지는 조금 됐고 그 이후에 국문학을 좀 더 배우고 싶고 또 논술을 하다 보니까 문학작품이라든지 이런 글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많이 생기고 한글이라는 거 자체, 국어학, 언어학 이런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경희대를 졸업한 뒤에 얻은 학사의 자격으로 이제 연세대학교 학사 편입 논술 시험을 치르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최초합이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 논술이나 편입 논술을 통해서 대학을 가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이 논술 시험을 또 통해서 연세대학교를 다니게 되었으니 여러분들도 경희대든 연세대든 어디든 가서 저를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경희대 김미미가 아닌 연세대 김미미로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또 우리는 늘 그렇듯 내가 꼭 가고자 하는 대학을 위해서 논술 공부를 절대 손에서 놓으면 안 되겠죠. 때문에 올해 역시 25년도 수시 논술 그리고 편입 논술을 대비해서 진짜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내가 진짜 하나하나 정말 논술이라는 걸 배우고 최초합까지 할 수 있는 3월 정규반을 모집을 합니다. 본격적인 수업은 3월 9일부터 시작이 되고 수업에서는 단순히 요령을 알려드리고 그냥 대충 훑고 넘어가고 이런 식의 수업이 아닌 첫 번째로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글을 읽어 내려가면서 어떻게 주장과 근거를 분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답을 쓸 때 어떻게 전개를 해야 되는지 그 틀과 템플릿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명확하게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지문 분석을 정말 세세하게 꼼꼼히 할 거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답안에 필요한 이 어휘들을 단순히 하나 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논술이 정말 학교 불문하고 모두 좋아하는 영어 단어장과 같은 어휘들을 잔뜩 암기해 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우리 수업을 바탕으로 작성된 선생님의 모범 답안은 당연히 전달이 될 거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낸 숙제에 대한 꼼꼼한 첨삭을 요 위와 같이 진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카톡으로 언제든지 질의응답할 수 있게 24시간 동안 열려있는 우리 1대1 오픈 채팅방이 상시 열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 회차 수업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생기거나 혹은 상담할 것들이 생기면 정말 언제든지 어려움 없이 카톡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우리 25년도 새내기가 되기 위한 논술의 최초합을 당당히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수업을 이어나갈 겁니다. 수업은 늘 그렇듯 주 1회 2시간씩 지문 분석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그 전에 여러분들이 매주 나가는 기출을 반드시 풀어 오시고 그리고 나서 수업이 끝나고 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모범답안 필사하고 언제든지 질의응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 수업 문의 및 질문사항에 대해서 언제든지 고정 댓글란에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작년 역시 동일대학교 동일한 학과에 2명이나 붙은 그런 학생들도 있었고 또 제가 진짜 기다리고 기다렸던 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의 후배가 생긴 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사실 진짜 매년 논술 수업을 하고 학생들과 이제 학과를 정하고 학교를 정하고 논술 준비를 하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친구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매년 강조하기는 하지만 이 최저, 가장 기본이 되는 최저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챙기고 신경 쓰고 충족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충분하게 할애를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할 거예요. 왜냐면 논술 공부를 진짜 이렇게 잔뜩 해놓고 진짜 최저에서 떨어지면은 이보다 허무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들어오는데, 선생님 제가 그래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정시 이 5과목 국영수 탐탐을 다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 혹은 아예 그냥 수시로 전향을 해서 논술로 마음을 굳히고 논술 최저에 쓰는 그 과목과 논술의 시간을 더 할애하는 게 좋을지, 이 부분 정말 매년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솔직히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국영수 탐탐으로 상위 11%에 들 수 없다라고 한다면 최저를 맞추고 논술 준비를 하는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조금 더 추천을 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어차피 말을 해봤자 결국은 여러분들의 선택이야. 그게 잘못됐다는 거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초반에는 이 정시 과목을 다 공부를 하다가 6월 모의고사, 6월이면 사실 다행인데 9월 모의고사를 본 이후에서야 이제 최저를 맞추는 2과목 그리고 논술 이렇게 집중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영상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선택하는 게 좋을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도 정말 아쉽지만 최저에서 떨어진 친구들이 많았다. 선생님 진짜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억장이 와르르 멘션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고, 우리 작년 합격생들 중에 여러분들의 의욕을 불러일으킬 만한, 동기부여가 될 만한 그런 리뷰들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진짜 많이 가고 싶어하는 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 최초합 학생의 리뷰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생은 사실 진짜 경희대 사회계열, 우리 미디어학과만 준비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경희대학교 사회계열의 2개월 과정을 꼼꼼하게 들었던 학생입니다. 약 2달 동안 총 8회 선생님께 수업을 들었는데 수업이 정말 깔끔했어요. 논술을 처음 배우기 시작했음에도 꼼꼼하게 단어 하나하나 분석해 주시면서 수업을 해주셔서 지문을 이해하기가 정말 쉬웠고, 덕분에 배우지 않은 지문들을 파악하는 속도도 전보다 훨씬 빨라졌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논술 시험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기출문제를 풀 때 그때그때 쓸 수 있는 요령을 가져간다 라고 한다면, 내가 보게 될 시험은 같은 지문이 아닌데, 그치? 같은 지문도 아니고 완전 새로운 지문을 시험장에서 내가 스스로 풀어야 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내가 글을 읽는 방법, 쓰는 방법인 이 본질적인 논술을 배우지 않으면 사실 매번 문제를 볼 때마다 어렵고, 매번 문제를 볼 때마다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첨삭을 해주실 때에도 제 문장을 직접 고쳐주시고 추가로 답안에 가까운 문장도 예시로 써주셔서 좋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첨삭을 받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쓴 문장 그리고 내가 쓴 답이 정답에 가까운지, 그리고 가독성이 있는 문장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쓰는 어휘랑 문장들 이거 다 체크를 해줄 거고, 만약에 요지가 맞았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쓴 요지, 요 문장을 요렇게 쓰면 가독성이 좀 더 높아질 거야 라는 부분도 명확하게 옆에 따로 적어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범 답안을 필사하고 답안을 제작성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글 실력이 늘 수밖에 없겠죠. 제 어휘나 문장 구사력 등에 대해 피드백 써주신 것도 실제로 글을 쓸 때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주의했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벽에 연락을 드려도 답장이 정말 빠르셨던 점이 좋았어요 라고 해요. 이거 진짜 중요한데, 원래 우리가 이제 뭔가 어느 학원을 다니든 질문을 하려면 그 다음 시간까지 막 기다려야 되잖아?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 공부를 할 때 좀 답답한 부분이기는 하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너무 궁금해서 미치겠는데 답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도 보는 즉시 답장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새벽이든 밤이든 신경 쓰지 말고 질문만 남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한 이제 예시 답안보다 잘 써야 한다는 말씀을 떠올리면서 알려주신 어휘들과 문장들을 토대로 열심히 필사했는데 원하는 학교에 합격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제가 수업할 때도 맨날 말하는 얘기인데, 학교 측 모범 답안보다는 조금 더 잘 쓴 답안이 최초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학교 측보다 어떻게 더 잘 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랑 주고받게 되는 모범 답안이라든지 어휘라든지 이런 문장들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이런 어휘들 외워서 쓰는 게 다른 학생들과도 차별점을 두고 가독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모범 답안보다도 훨씬 좋은 답안을 쓸 수 있다라는 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 학생 합격한 거 너무나도 대단하다라는 거 축하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어김없이 한 학과에 2명 합격시키기, 이번엔 인하대학교 경영학과에 2명 합격했습니다. 얘들아, 너희 지금 만났니? 지금 만났어? 잘 만났기를 바라며 이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사실 인하대학교 논술 난이도 극악무도하다고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 또 최저 없는 대학이다 보니까, 게다가 경영학과이다 보니까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는데, 진짜 열심히 하던 친구들이라 붙어줘서 선생님이 진짜 너무너무 좋았던 그런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생을 보면 선생님 덕분에 최초 앞에서 너무너무 뿌듯해서 후기를 남깁니다. 선생님의 수업은 해당 지문 문장 하나하나 꼼꼼하게 풀어서 해석해 주시기 때문에 노베이스인 저도 어떤 식으로 문장을 이해해 가야 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었고, 각 학교마다 지문, 문제 등의 특징을 정말 상세히 가르쳐 주셔서 글을 시작할 때 어떻게 틀을 잡아야 하는지 큰 어려움 없이 알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 요 학생은 사실 진짜 어떤 학생들, 합격한 학생들 다 마찬가지이지만 숙제 진짜 꾸준히 정말 열심히 냈던 친구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선생님한테 좀 혼났어. 왜냐면 자꾸 모범 답안을 가져오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왜 그랬는지 이해는 돼요. 사실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논술이 여기 학생처럼 노베이스다 보니까 어떻게 글을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지. 그러다 보니 이제 숙제를 낼 때 모범 답안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선생님이 첨삭을 하다가 돌려보낸, 다시 써와라, 다시 첨삭을 받아야 되니? 라고 했던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모범 답안을 많이 보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모범 답안 보면 안 된다, 너의 글을 써라, 막 이렇게 했던 친구인데, 진짜 선생님 얘기 딱 듣자마자 네 선생님 고칠게요 하고 열심히 문제 풀고 열심히 필사하고 열심히 수업 내용 바탕으로 제작성하면서 본연의 자신의 글을 찾아가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수업을 정말 온전히 흡수했던 그런 친구라서 이렇게 합격을 했다고 하니까 이 정말 뿌듯할 수가 없었던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말하는 것처럼 사실 노베이스로 논술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치만 그런 것들 선생님이 걱정되지 않게, 처음에는 물론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 왜? 내가 어휘도 모르고 이런 문제 풀어본 적도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모범 답안을 그대로 베껴서 내는 친구들도 사실 많고 선생님도 다 이해는 하지만 그런 것들 다 절대 부끄러워할 필요 없고 우리 모르면 모르는 대로 차곡차곡 쌓아가시면 됩니다. 노베이스도 진짜 절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는 처음에 어휘가 많이 부족했는데 선생님께서 하나의 서술어를 어떤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알려주셔서 어휘력도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접속사를 자연스럽게 쓰는 걸 어려워했는데 선생님께서 이런 종류의 글에서는 이런 접속사가 어울린다 등 피드백을 꼼꼼하게 봐주셔서 잘못된 접속사나 어휘 등 글의 단점을 고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이 논술의 가장 기본,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휘를 진짜 무조건 많이 알아야 돼. 근데 그게 또 아무 어휘나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논술이 진짜 좋아하는 어휘들이 무조건 있습니다. 이거 수업 중에 선생님이 진짜 다 알려줄 거고 이 어휘들만 외우셔도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된 여러분들만의 글을 정확하게 잡아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선생님의 커리큘럼 중 무엇보다도 첨삭을 매우 꼼꼼하게 봐주셔서 좋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고 글쓰기에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라고 하는데, 사실 선생님이 하는 역할보다는 논술은 여러분들이 노력한 게 훨씬 더 큽니다. 선생님은 거들 뿐. 이거를 숙제하고 다시 제작성하고 모범답안 필사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했다고 진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동일한 학과 인하대학교 경영학과에 붙은 또 다른 친구, 이 학생은 엄청 길게 후기를 써줬어요. 그리고 이 친구 역시 숙제 하나는 꼬박꼬박 정말 잘 내던 친구였습니다. 사실 중간에 약간 갈피를 못 잡는 게 선생님 눈에도 보이기는 했지만 금세 피드백 반영 바로바로 해가지고 자기의 글을 찾아갔던 그런 친구예요. 자, 논술 합격 후기. 우선 저는 올해 5월에 논술 반수 휴학을 시작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사실 논술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제 뭐 완전 재수를 선택하는 친구도 있지만 반수를 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굉장히 많죠. 그치? 그치만 반수를 한다고 해도 사실 논술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을 들이면 들일수록 내 글 실력이 늘어가는 게 체감이 되기 때문에 내가 논술에 조금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빠르게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3개월 정도 집 근처에 있는 논술학원을 다녔는데 학원을 다녀도 실력이 늘지 않는 느낌이 불안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유튜브에서 알게 되었다. 온라인으로 하는 수업은 처음이어서 걱정했었는데 첫 수업을 듣고 첨삭본을 받고 나서는 걱정이 싹 사라졌다 라고 하죠. 여러분 걱정되는 친구들 있을 텐데 진짜 첫 수업에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무조건 꼼꼼히 할 거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쏙쏙 되도록 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거예요. 특히 온라인 수업의 장점이죠. 이동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4개월 정도 수업을 받았는데 기존에 다녔던 학원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유명하다는 대치동 논술학원도 다녀봤는데 선생님 수업이 훨씬 가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이런 말 들으면 진짜 뿌듯해. 왜냐면 쌤도 어쨌든 처음 논술을 할 때는 학원 유명하다는데 가봤기 때문에 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선생님께 감사한 점, 이나대 논술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지원할 생각은 없었는데 선생님이 원서 상담을 할 때 이나대는 실질 경쟁률과 논술 점수가 낮은 편이니 지원해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추천을 해줬고 그래서 이나대를 지원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나대만 붙어서 너무 신기하고 선생님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해요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사실 논술이라는 게 내가 잘 쓴다고 해서 6개를 다 붙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도 못 붙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4개월 정도 선생님과 수업하면서 2-3번 정도 멘탈 잡기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됐다. 그리고 이나대 논술을 하루 앞두고는 자신이 없어서 위축됐는데 다른 대학 논술에 비해 잘 쓴다고 칭찬을 해주셔서 희망을 가지고 잘 볼 수 있었다라고 하죠. 여러분 사실 이 논술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그 맥은 당연히 동일하지만 학교마다 요구하는 글 전개 방식 그리고 학교마다 좋아하는 고득점 포인트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진짜 신기한 게 동일한 학생이 쓴 글이어도 쌤이 보기에 이거 약간 경희대 스타일이다. 너 약간 한양대 거가 잘 맞는 것 같아.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나랑 잘 맞는 학교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선생님 진짜 이 학생 기억나는 점이 사실 이 친구가 기본적으로 글 쓰는 실력은 조금 있던 친구인데 진짜 어떤 특정 학교 기출은 왜 이렇게 썼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친구가 쓴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어려워했던 친구야.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나대 논술을 첨삭을 봤는데 너무 잘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이제 뭐 하나만 첨삭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막 2-3개 첨삭을 하는데 이나대에 진짜 잘 맞겠다 라고 해서 진짜 진심으로 이나대 학교 다른 학교 논술에 비해서 잘 쓴다. 너한테 맞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학교 기출 좀 잘 못 쓴다. 너무 어렵다라고 해도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들한테 맞는 그 대학을 찾아서 쓰시면 돼요. 제가 그거 옆에서 무조건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질문사항이 아니라 그냥 궁금한 점 그리고 뭔가 대학생활 그리고 뭔가 상담받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들도요.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제가 진짜 진심을 다해서 응원하고 격려를 할 거기 때문에 함께 끝까지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해봅시다. 선생님 수업에서 도움이 되었던 점을 봐볼까요? 각 대학의 특징 설명. 이제 이 학생은 학교별 수업을 들었던 친구이기 때문에 맨 처음 대학별 첫 수업 시간에는 대학의 논술 특징을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이 점이 지원하는 대학의 논술 스타일을 대략적으로 미리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래서 첫 수업이 제일 재밌었어요 라고 하네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논술마다 이제 추구하는 그런 고득점의 포인트가 다르고 학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그 학교마다의 특징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특징에 맞춰서 준비를 해 나가는 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양한 어휘 설명. 수업 들으면서 내가 모르는 어휘가 많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정도로 다양한 어휘들을 알려주셨어요. 동의어, 반의어, 서술어, 연결어 등등 굳이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수업 때마다 반복적으로 들어서 기억할 수 있었다. 그래도 노력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의 노력은 내가 직접 내가 써볼 수 있는 노력이야. 이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맨날 하는 얘기긴 한데 실제 연구에 나왔던 논문에 나왔던 얘기야 얘들아. 내가 하나의 단어
단어를 온전히 내 것으로 기억하고 써먹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총 11번의 그 단어를 듣고 사용해 봐야 된다라는 실제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대학교 때 미디어학과니까 그때 이제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선생님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업 시간에 동일한 내용, 동일한 단어, 중요한 것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첨삭을 할 때에도 동의어, 반의어, 중요한 포인트들은 항상 같이 작성을 해드릴 겁니다. 자, 특히 틀이 있는 대학들은 따로 연결사와 문장 구조를 암기하고 논술을 응시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어요 라고 하고, 이거 역시 각 대학마다의 특징에 따라서 이제 요구하는 틀이 있는 대학들, 그 대학들은 첫 문장 이렇게 써라, 두 번째 문장 이렇게 써라, 주어부터 서술어까지 모두 다 전달을 드리기 때문에 처음에 나 뭐라고 쓰지? 라고 고민할 시간을 현저하게 줄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자세한 첨삭, 저는 첫 첨삭본을 받았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하죠. 첨삭을 너무 꼼꼼하게 해주셔서 감동받았거든요. 귀엽죠, 여러분? 사실 선생님이 이제 가장 기쁜 때가 첫 수업을 듣거나 첫 첨삭을 받고 진짜 장문으로 카톡을 보내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따로 선생님 뭐 후기를 모으거나 이러는 편은 아니다 보니까 굳이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올리진 않는데, 선생님이 진짜 카톡 다 캡처해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 정말로. 그래서 저한테 감동을 오히려 주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동의어, 반의어, 연결사, 문장 흐름, 띄어쓰기, 맞춤법까지 빨간색으로 대충 굿이나 X치는 논술학원의 첨삭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래서 첨삭본을 받을 때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던 친구라는 거는 선생님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채널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을 참고해서 공부하면 합격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치만 이 친구만의 방법은 메모장을 하나 구입해서 원하는 대학의 논술 스타일, 다양한 어휘들,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루는 모든 설명들을 다 적어두고 독서실 이동할 때 틈틈이 본 습관이 도움이 된 것 같다라고 했고, 또 인하대는 또 도표 해석 진짜 어려운 부분들 중에 하나죠. 이 부분을 어려워했어서 도표 해석 방법을 필기해 놓고 잊어버릴 때마다 다시 봤다라고 해요. 그만큼 이 학생이 진짜 열심히 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여러분도 내가 진짜 최초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각오는 하고 논술 수시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000명 넘는 논술 지원자 중에 진짜 많죠. 아무래도 최저가 없는 대학이다 보니까 지원자 중에 28명이 28명이 합격하는 과에서 2명이나 합격자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해요 라고 해요. 이거 본 친구도 있겠지만 재작년에는 경희대학교 일본어학과 3명 뽑는데 2명이 재학생이 붙었죠. 여기 자세한 링크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 아이들도 잘 만났나? 이 영상을 본다면 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겠니? 그리고 또 굉장히 유의미한 후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동덕여자대학교 사실 작년이 첫 논술 시험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모의 논술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볼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조금 부족했고 그랬지만 아주 당당하게 합격을 한 친구가 또 있어서 이 후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미리쌤 수업 도움됐던 후기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수업과 필기가 매우 꼼꼼하시다. 수업 내내 지문에 관한 필기를 정말 꼼꼼하게 해주셔서 나중에 복습 필기해두었던 자료만으로도 필기해두었던 내용이 다시 다 기억날 정도로 꼼꼼한 필기 덕분에 각각 학교와 기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사실 선생님이 맨날 강조하지만 우리가 시험을 보는 거는 그 기출이 아니라, 공부하는 기출이 아니라 새로운 기출이기 때문에 그 기출을 내가 진짜 어떻게 분석하고 이거를 어떤 어휘로 바꿀지, 주장과 근거를 어떻게 구분해서 어떤 순서로 어떻게 두괄식으로 전개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지문 분석 수업 하나는 선생님이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2시간 내내 꽉꽉 채워서 수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논술은 얘들아 워낙 글이 많은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한 번에 수업을 듣고 이해한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그러다 보니 복습하는 시간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때 내가 적어놓고 엥? 뭐였지? 라고 하는 거는 사실 되게 무용지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옆에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을 할 때도 항상 기억에 잘 남을 수 있도록 정말 하나하나 세세하게 필기를 해드릴 겁니다. 손이 엄청 아프겠죠.
선생님도 공부할 때도 그렇고 수업할 때도 여기랑 여기에다가 데일밴드를 한 3개씩 붙이면서 수업을 해요. 또한 수업을 들으면서 지문 간 관계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여러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될 수 있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 우리가 하나의 지문 각각을 보는 게 아니라 가부터 뭐 마까지 이런 전체적인 지문의 연결성, 그것을 전체를 아우르는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 논술이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 2개의 지문의 연관성을 어떻게 묶을지, 그리고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연습을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항상 당연히 설명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출 분석뿐만 아니라 기초도 꼼꼼히 알려주신다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여러분. 전 사실 기출 분석만 계속하다 보니 논술 실력이 늘지 않았던 케이스였는데 선생님께서 논술의 기본인 2갈씩 문장을 잘 쓰는 법, 그리고 자주 쓰이는 유의어, 반의어, 어휘 진짜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문장의 끝맺음에 쓰이는 단어, 아무래도 서술어가 되겠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들을 세세히 알려주셔서 문장을 매끄럽게 쓰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아무리 그래도 수시 논술이기 때문에 주장 같은 것들은 얘들아 웬만하면 누구든 찾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걸 찾아서 답안에 전개할 줄을 모르는 거야. 왜? 내 머릿속에는 이만큼의 주장이 있는데 어떤 어휘를 써서 어떻게 가독성 있게 내 생각을 전해야 되지? 라는 거에서 100명 중에 80명은 다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문장마다의 가독성을 챙겨줘야 이거를 읽는 교수님들도 이 학생이 주장을 정확하게 읽고 그리고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구나. 내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이 논리적인 순서에 맞춰서 정확하게 가독성 있는 어휘를 써서 전개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뽑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잘 알아둬야 되겠지. 그치? 자, 그리고 어쨌든 논술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들을 매번 강조하며 설명해 주셔서 논술에 나올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도 대비가 가능했다. 이제 요것도 사실은 수업 시간에 맨날 강조하는 부분인데 사실 수시 논술이라는 거는 어쨌든 하나의 그 큰 맥이 있기 때문에 약 2년과 3년을 주기로 동일한 주제가 계속 반복돼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최신 기출들에 나와 있는 주제들은요, 무조건 미리 알고 가면 내가 진짜 사탐 과목을 공부를 할 때 개념을 많이 아는 친구들이 어쨌든 풀어내잖아. 그런 것처럼 논술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배경 지식이 있어요. 주제가 있다라는 거야. 그런 것들도 수업 시간에 매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학교별 유형을 세세히 알려준다. 학교별로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학교가 요구하는 유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학교별 유형을 세세히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공부를 할 때도 답을 쓸 때도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첫 시험을 본 동덕여대 합격 너무나도 축하하고 이 학생 역시 진짜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숙대 합격한 친구의 이제 후기를 볼 텐데 미리쌤 논술 수업 3개월 정도 듣고 3개월? 사실 우리 지윤아 우리 6월부터 수업했잖아? 그치? 우리 정규반 친구입니다. 그래서 6, 7, 8, 9, 10, 11 6개월 들은 친구인데 왜 3개월이라고 썼는지 의문이에요. 어쨌든 이 숙대 합격한 학생입니다. 미리쌤 수업은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과제를 제출하면 첨삭을 해주는 방식으로 비대면이지만 효율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리 수업에서는 아무래도 온라인이다 보니까 수업 전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기출을 풀어서 그리고 이제 끝나고 복습하면서 질의응답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수업 시간 2시간 동안은 절대 버리는 시간 없이 온전히 수업을 할 수 있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먼저 수업 시간에는 상세한 설명을 통해서 제시문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내용, 핵심 키워드와 주제가 늘상 정말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내용의 이해를 도와주었고 그리고 답안에 꼭 작성해야 하는 중심 문장을 기반으로 이런 게 각 지문마다의 요지가 되겠죠. 주장과 근거는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주장을 잡는 연습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립 키워드를 여러 단어로 바꿔주신 거 결국은 어휘를
얘기를 하는 거겠지. 혼자서 답안 작성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논술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본인이 작성한 글을 첨삭을 통해 재검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첨삭이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셔서 보완할 점을 찾아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수월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계속 강조하지만 결국 학생들이 남겨주는 후기에 동일한 점이 계속 보이지. 지금 이 학생이 말하는 것처럼 사실 논술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선생님의 수업만으로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수업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문제를 열심히 스스로 풀어보는지, 그리고 수업이 끝난 후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제대로 복습을 하는지,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했던 친구, 솔직히 이번에 합격했던 요 외의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친구들도 진짜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숙제는 꼬박꼬박 냈던 친구들입니다. 그만큼 숙제와 첨삭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학생들의 후기를 바탕으로 내가 진짜 어떤 마음가짐으로 논술을 임해야 되는지, 논술 수시를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혼자서 공부하느라 막막하였는데 미리쌤이랑 공부하면서 실력을 키워나가며 합격이라는 결과에 도달한 것이 매우 뿌듯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리쌤 수업 듣고 원하는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귀엽지? 선생님이랑 진짜 카톡도 많이 했던 친구인데 진짜 합격을 했다고 하니까 진짜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올해 저의 최고의 성과, 최고의 합격자인 연세대학교 국문학과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격한 썰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이 새내기와 엄청난 나이 차이가 나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연세대학교의 여러분들의 환상을 같이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리뷰들을 다 읽어보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꼭 약속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수업 자체는 정말 매우 꼼꼼하게 진행되어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 수업을 듣고 다음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글을 읽는 순간부터 답을 쓰는 그 전체 과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를 매우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라는 거, 그거 하나 꼭 약속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어쨌든 답안을 작성을 해올 텐데 그 과정에서 이 온라인 첨삭 하나는 정말 선생님이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씩 다 읽어가면서 매우 꼼꼼히 해줄 거다라는 거, 이 두 가지 꼭꼭 기억을 해주시고 선생님과 같이 25년도 최초 합을 받아보도록 합시다. 추가적인 안내사항과 수업에 대한 확정을 위해서는 고정 댓글란에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수업에서 봐요. 안녕!